공무상 비밀 표시무 효죄 유체동산 압류 후 처벌 위기라면 공무상 비밀 표시무 효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채무자라는 지위에서 가정의 생활 물품에 압류딱지까지 묻힌 상황이라며 형사 범죄 혐의까지 겹쳐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의 마무리까지 직접 사건을 전담하여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무장 사무실 대한변협에 등록되지 않은 채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는 사무실, 비합리적인 수임 비용을 요구하는 사무실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공무상 비밀 표시무 효죄 혐의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다면 AL로 문의 주시어 전문적인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상 비밀 표시무 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등을 개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형법 제1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봉인이란 물건에 대해서 임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실시한 표시를 말하는데 유체동산 압류가 이루어져 물건에 붙게 된 압류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유체동산 압류가 이루어지면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집행관이 채무자의 집에 방문해 빨간 딱지를 곳곳에 붙이게 되는데요. 이 빨간 딱지가 바로 압류표인데 집안 곳곳에 압류표가 붙은 채무자는 심리적인 압박과 타격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주로 TV, 컴퓨터, 냉장고 등 값비싼 가전에 붙게 되는데 쉽게 옮길 수 있는 물건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효력을 부여한 공적 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압류표가 붙은 물건을 함부로 처분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압류표가 붙은 물건일지라도 채무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기존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설비를 그대로 가동하는 것 등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 압류표가 붙었다고 해도 평소와 같이 음식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되는 것은 함부로 압류표를 떼거나 다른 위치로 옮겨 붙인 경우 또는 압류표가 붙은 물건의 위치를 마음대로 이동시킨 경우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에 들어간 채무자가 압류표가 붙은 물건을 함부로 옮긴다거나 압류표 자체를 떼거나 옮긴 상황이라면 공무상 비밀 표시무 효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표시무 효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초범의 경우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해도 사실상 빚을 갚지 못해 유체동산 압류까지 들어온 채무자라면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상 비밀 표시무 효죄는 횡령죄,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다른 형사 범죄와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커집니다. 본죄를 범하면서 봉인 또는 표시를 실시한 물건을 절취 또는 횡령하였거나 봉인 또는 표시를 파괴한 후에 절취하였다면 절도죄와 횡령죄가 경합하여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집행관이 직무를 마치고 돌아가 버리고 난 이후 빨간 딱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없애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무상 비밀 표시무 효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고 반드시 강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데요.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압류표를 함부로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또는 공무원이라 해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압류표를 떼어버리는 경우 이외에도 공무상 비밀 표시무 효죄가 적용되는 사례는 다양합니다. 본 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는 것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므로 가처분이 내려졌음에도 그에 반하여 사실상 그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 표시무 효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점유가 이전된 경우 영업 금지 가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출입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처분에 반하여 사실상 그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리에 근거하여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무상 비밀 표시무 효죄는 7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포착된 시점에서 7년 이내에 기소가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본 죄로 채무자를 형사고소하고자 하신다면 압류의 집행이 실행되었다는 사실 및 채무자 등의 압류표에 대해 손상,
은닉 등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기에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 압류, 강제 처분 등의 표시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무혐의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억울한 처벌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해당 사건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L은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께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신속한 대응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전문가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AL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카카오톡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